지난 40년을 하루같이 만화와 함께 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만화가로 더욱 유명한 분이시죠? 누구실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만화의 현재 만화의 신 허영만 화백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신이라고까지 하니까 너무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오랜만에 방송에서 좀 뵙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2014년 새해 신년 특집으로 모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말의 해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광야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허영만 화백님 저희가 모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방송을 비롯해서 인터뷰 같은 거 원래 잘 안 하시기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래도 뭐 이리저리 끌려 나오고 가끔 뭐 하게 되는데요. 이 안 하는 첫째 이유는 계속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저기 인터뷰 질문지를 같은 걸 보면은 뭐 어떻게 해서 만화 그랬냐, 뭐 어렸을 때 뭐 그림에 재주가 있었냐,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한강은 어떻게 그리게 됐나,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게 되죠. 한번 저기 아구찜집 취재를 갔는데 네.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인터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저기 방송국 가서 그 옛날 찍은 테이프 그냥 그대로 써라.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롭다. 저 같은 심정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올해가 벌써 데뷔 40주년 맞으시죠? 얘기하기도 싫은 세월이네요. 그동안 정말 굵직굵직한 작품들 제가 아는 것만 생각을 해봐도 각시탈, 뭐 카멜레온 씨, 타짜 그리고 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식객 등등 너무 뭐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데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40주년이라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한 해 한 해 우리 따지지 않고 그냥 매 작품마다 최선을 다해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40년이 됐어요. 그래서 뭐 40년 동안 난 어떤 걸 해왔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네. 남들이 보기에는 많은 일을 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생각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는 40년입니다. 앞으로도 뭐 더 왕성하게 활동하실 기간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그렇죠? 힘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요새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을 봤더니 만화의 유료화 이런 게 이제 우리 허영만 화백님 뒤에 또 키워드로 자꾸 이제 같이 함께 다니는데 만화하면 솔직히 뭐 공짜로 본다, 뭐 아니면 돈을 거의 안 든다. 아니 공짜로 보는. 그 전에는 대본서 최소한의 그 대본료를 보고 봤었는데. 네. 예. 요새 유료화 갑자기 울컥하시는데 식객 2를 모바일에서 지금 유료로 네, 예. 지금 연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는 공짜다라는 것이 한 10년 전부터 이제 독자들이 이 돈을 내고 보려고 안 그래요. 그러면 돈을 안 내고 보면은 우리 만화가들은 어디 가서 수익을 만들어서 연재를 만화를 그리냐 이거죠. 네. 이를테면 밥그릇 걱정은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창작하는 사람들이 밥그릇을 좀 배고파야지 좀 처절한 뭐 작품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다음에 먹을 수 있는 끼니 한 끼는 이렇게 준비돼 있어야지 에너지를 그쪽으로 안 쏟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작업 환경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수입처. 연재하는 당시에 그게 뭐 돈을 벌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 화실을 유지해 나가면서 꾸준히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유료화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좀 어렵네.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그런 작가분들을 보면은 그 준비 기간이나 사실 거기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최소한의 그런 비용은
창작하는 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이신데. 이를테면 책상 앞에서만 해결하는 것만 하고 식객처럼 뭐 매번 취재를 가야 하는 만화하고는 이 다르죠. 제작비가 좀 다르죠. 이번 모바일 유료 만화가 실패하면 작업실 문을 닫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각오로? 네. 지금 인터넷 모바일 만화가 대세죠. 출판 만화는 지금 거의 없고요. 네. 그 만화를 연재험과 동시에 신인들은 빚을 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작비가 안 된다 얘기죠. 사실 우리 화실 출신 그 문화생 하나도 이제 독립을 한 지 몇 년 됐는데도 한 3달 전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는 저 신인 모집하는데 2번인가 당선도 되고 조금 이제 그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방세 50만 원 내고 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최소한의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된다. 네. 100만 원이면 어찌어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집으로 내려가랍니다. 정말 너무 슬프죠.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만화계 그 대선배님으로서 또 그런 책임감을 그 항상 그런 후배들을 보면서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이번 시도도 그렇고 사실 우리 허영만 후배님 하면 한국 만화계 항상 새로운 개척을 많이 한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처음 만화의 대본 소시 시스템을 탈피를 하고 만화 스토리 작가라는 존재를 공식화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국 만화계 이런 것들이 어떤 그동안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이제 이 만화책, 단순한 그림, 선으로 그린 만화 말고는 대부분 요 극화체고 좀 꼼꼼히 그리는 만화 같은 경우 문화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문화생들 중에 뭐 스토리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전에는 그냥 이름 하나로 이제 대표를 해서 나가면은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존재를 부각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글 쓰는 사람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네. 그래서 오한강 그리면서 그때 글 김세영이라고 이제 밝힌 것이 이제 처음이죠, 제가.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오고 계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초에 좀 이런 것들이 결실을 좀 잘 맺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난 네. 이제 제가 바라는 건 그거고 이제 제가 이제 거의 활동을 하는 연재를 하고 있는 나이 중에서는 거의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후배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종합일간지에 식객을 연재했을 때도 나 또 한 가지 이 마당을 열어놨다. 마당 하나를 또 열어놨다. 그렇지만 그 연재가 끝나면서 그 마당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고요. 앞으로도 이제는 저는 이제 종이 만화에서 그 인터넷 만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인데 저 역시도 사실 종이에서 그리다가 이쪽으로 옮기니까 굉장히 서툴러요. 그리고 일단 그림을 그릴 때 그 모니터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 자체가 종이에다 그리는 거고 그 끝에 감이 너무 틀려요. 네. 그래서 이걸 익숙해지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공존해야 된다는 걸 익숙해져야 이제 되고. 인정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백님의 좀 예전 얘기로 돌아가 보면 잠시 원래 미술대학을 진학하려고 하셨다고요. 근데 그때 우리 집이 어려웠어요. 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제 그림도 그리면서 입시 공부했고, 뭐 고등학교 때는 또 뭐 외지로 광주 쪽으로 유학 가려고 또 그 당시 상당한 고액 과외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집이 안 되더라고 이제 네. 집안 형편이 점점 뭐 우리 집 멸치어장했는데 멸치가 안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날카로워지셔갖고 넌 대학교 못 간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안 가면은 그때 우리는 지원을 해갖고 군대를 갔어. 어차피 갔다 와야 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군대를 지원해서 안 가려면은 뭔가 해야 돼.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만화에 관심은 상당히 많았었고. 그래서 오케이. 난 지금부터 만화를 그리겠다. 그래서 이제
무섭게 그림 그렸습니다. 그때. 그런데 데뷔 년도가 1974년이시죠. 근데 각시탈이라는 정말 큰 대작 작품, 얼마 전에 드라마로도 다시 한번 네. 최근에 들어서 다시 드라마로 제작될 만큼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을 쓰셨단 말이에요. 정말 천재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본인의 천재성 같은 걸 그때 깨달으셨어요? 저는 그 이제 시작할 때 3년 내로 승부 안 나면은 나는 그만둔다. 라는 각오를 했었어요. 이제 계속 만화를 그려야 되니까 총알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서 급료를 받으면은 무조건 대부분의 그 돈을 책을 사는 데 썼어요. 그 책 한 권 한 권이 이 총알 한 발 한 발이랑 같은 거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각시탈을 그렸을 때도 그 전에 이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것이지 뭐 느닷없이 무슨 내 천재성이라는 것도 준비 안 된 천재는 뭐 계속 헛방만 치죠. 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었죠. 그렇군요. 네. 유난히 그 만화 작품 중에서 허영만 화백님 하면 뭐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된 작품들이 유난히 많아요. 지금 제일 많을 겁니다. 네, 총 몇 편이나 지금 되죠? 난 잘 모르는데 얼마 전에 누가 자료를 뽑아서 보여주는 거 보니까 24편이더라고요. 드라마, 영화, 뭐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24편인데 지금 또 2개 준비하고 있으니까 26개 정도. 본인의 그런 이제 만화 작품이 여러 가지 장르로 다시 재해석되고 다시 탄생하는 거잖아요. 배우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고 다 보셨죠? 다 보지 않은 것도 있어요. 너무 불만인 건 찾아보지 않았고요. 예. 그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세요? 본 작품들 중에서는? 일단 그걸 팔려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까지 간섭을 하느냐. 그렇죠. 네. 원작자시니까. 네. 근데 이렇게 시나리오 같은 거 이제 미리 사전에 보지만 시나리오 써온 거 보면은 많이 각색을 했거나 아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간섭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저쪽은 그 제작을 많이 한 상태라서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스톱합시다. 그런 얘기를 차마 못하고 넘어가는 게 열이면 열입니다. 그리고 일단 내보내면 그걸 간섭할 수도 없는 것이 그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되니까. 네.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딸 시집 보내가지고 신랑 밥상에 뭐 콩나물 올려라 뭐 북엇국 올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난 아무 소리 안 하고 먼 이제 딸 집이 보이는 뒷산에 올라가고 제발 좀 잘 살아다오 뭐 그런 기분으로 이제 원작을 이제 보내죠. 그렇군요. 그 타짜 얘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출연도 하셨잖아요. 카메오로. 그쵸? 박영석 등산. 출연료는 못 받았어요. 못 받고 그냥 우정 출연으로. 그때 어떤 계기로 또 출연을 결심하셨는지. 우리 제주도 사는 이제 산에 다니는 후배가 있어요. 네. 이 친구가 좀 얼굴이 박력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화백님 나오는 영화에 꼭 한번 출연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타짜 감독한 최동훈 감독한테 얘기를 했더니 네. 좋다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를 에베레스트 등반할 때 제주도 팀으로 등반 와갖고 우리하고 그 같은 동네에 요리 있었어요. 네네. 같은 텐트를 치고. 그 얼굴이 그 직사광선을 받는 히말라야니까 얼굴이 새카맣더라고. 안 그래도 박력 있게 생긴 얼굴에. 그래서 야 장배가 너 그런 식으로 피부 관리해갖고 어떻게 영화에 나오겠냐 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한국 왔어요. 이제 촬영 일정 잡혀갖고 제주도 연락해서 야 장배가 저 여기 군산으로 그때 군산서 촬영했어. 네. 군산으로 와라 너 출연한다. 그랬더니 왔어요. 영화 다 찍었어. 그때 박영석 저기 히말라야 사나이도 같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영화 다 찍고 난 뒤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친구는 얼굴 한 번도 안 비치고 계속 뒤통수만 나왔거든. 피부 관리 애써 했더니 왜 뒤통수만 찍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나오게 해달라 그래갖고 결국 이제 다 나간 건데. 끌려 나온 거죠. 근데 타짜 같은 글쎄요 만화는 좀 전문적이잖아요. 노름 고스톱과 관련된. 전문적이죠. 예. 지극히 전문적인.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야신지 어떻게 이런 주제를 잡을 수 있었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노름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그 집 가족들이 모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명절 때나 그 제사 때 모이면은 세 사람 모이면은 이거 하는 집이 있고 이거 하는 집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 하는 집입니다. 아.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거는 그 생각이 있었죠. 아, 요거를 하면은 관심을 갖겠다. 독자들이 관심을 많이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그렇군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새 골, 뭐 타짜, 식객 정말 그 아주 특이한 주제들이 있긴 하지만 유난히 각시탈도 그렇고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타짜 같은 경우도 사실 영화가 나온 이후에 뭐 만화에 관심 없던 친구들도 다시 만화를 찾아보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동시대에 다시 읽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게 좀 유행을 안 탄다고 할까요? 우리 화백이님 작품은? 영화나 뭐 만화나 결말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들이 수없이 합쳐져 가지고 그 결말로 가는 건데 내가 그렸잖아요. 내가 그린 만화인데 어쩌다 이제 자료를 보려고 이렇게 해다가 이런 것도 내가 그렸나? 여기 보다 보면 그 한 권 다 보게 돼. 여기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도 결말은 알지만 그 중간중간에 재미들이 있기 때문에 찾게 되는 거죠. 제가 또 생각을 했을 때는 가장 대표작 중에 최고는 역시 나라라 슈퍼보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TV 만화 영화 시청률 사상 42%가 넘는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런 인기. 뭐 만화를 어린아이가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어른들까지 그리고 온 그 사오정 시리즈라고 해서 그 사오정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당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뭐 약간 풍자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그런 캐릭터를 잡게 되셨는지와 또 실질적으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염두에 둔다고 세상 일이 똑같이 됩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스토리 쓸 때 이렇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스토리를 쓰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다 또 한 번 더 추가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슈퍼보드는 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뭐 스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다 비슷비슷해요. 능력만 다를 뿐이지. 아, 이건 좀 바꿔야 되겠다 싶은 게 그리면서 귀가 안 들리게 만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스토리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이건 이제 그 순간순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 강조함이 이렇게 빨라야 되는 강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모르고 그러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TV에 사오정이라는 게 막 떴어요. 그래서 그건 나 의지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의지와 상관없이 사오정 시리즈들이 탄생하고 그리고 저팔계 하는 얘기 뭐 이렇게 허셔 뭐 마르셔 뭐 이 셔셔셔 그게 또 유행했었고요. 네. 근데 이런 연재라는 걸 하다 보면 사실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뭐 편하게 그리실 때도 있겠지만 뭐 매주 혹은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뭐 연재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샘솟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막힐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힘들죠.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그 순간을. 평소에 잘 놀아야 되고 일 안 할 때 정말 처절하게 놀아야 돼요. 누가 나를 보기에 너는 일하듯이 논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노는 거는 다음을 위해서 노는 거거든. 그 아이디어가 없어서 혹은 또 스토리가 저게 꽉 맥혀서 그런 이제 정치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결국은 책상에서 해결해야 돼. 책상에서 해결하고 난 이제 메모광인데 메모지 거의 요만씩해요. 그게 쌓여있는 메모 박스가 여러 개 있어요. 그걸 이제 뒤지면은 거기에서 상당 부분 그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정말 처절하게 놀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사람들하고 많이 취미 활동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많이 했죠. 네, 등산도 하시고. 우리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버지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레저 활동이라고는 제일 처음에 이제 운동 겸 레저 야구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모여갖고 맨날 야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낚시했었어요. 바다 낚시. 그리고 바다 낚시 한 8년 하다가 민물 낚시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괜히 왜 잡나 싶어갖고 바다 낚시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골프
치기 시작하고 지금 한 33년, 34년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이제 해안선 일주 했고, 네. 요트 1년 타가고, 안 하신 게 없어요. 서해안에서 출발해서 독도까지. 독도 갔다 오는 데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람이 불고 깜깜한데요. 그냥 막 그 내비게이션 GPS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네. 조금만 방향 틀면은 동무들 어서 오라요. 뭐 이런 사람들 나올 수도 있는 건 상황인데 파도도 치고 죽겠더라고. 아 이러다 죽는구나. 근데 이 9명하고 같이 죽으니까 덜 외롭겠구나. 그런 생각했죠. 그런데 실례지만 연세가 나이가 비밀은 아니시죠? 아니, 비밀 네. 아니고 뭐 우리 저 연예인도 아니고 뭐. 지금 환갑 조금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젊은 친구들과 얘기가 잘 통하세요. 산에 다니는 친구들은 네. 위계가 확실해. 나 위에 71살 된 선배가 한 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나하고 이제 전부 나 밑으로인데 그 친구들이 그동안에 다니면서 언성 높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난 그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 내가 그 위에 선배가 화백 뭐 이거 화백이 여기 앉아 이를테면 여기 앉아. 네. 아니 형님이 여기 앉아서 지금 애들이 보고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이제 애들한테 보여줘야지. 네. 우리 밑으로 무슨 층층이 다 저기 그 나이 차이가 있고 제일 이제 어린 친구들이 30대 초반 이러는데 그걸 봐왔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뭐 복종은 아니지만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일을 대충 해결을 해요. 그게 참 고맙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도 주제나 분명히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시죠? 그렇게 다니시면서도. 어쩌. 내가 저기 만나는 선배한테는 말을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하는 건가. 그걸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 선배는 내가 48년 만나는 선배인데 보통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을 뭐 2단계, 3단계 뛰어넘어서 얘기를 하고 그 양반은 하는 얘기가 난 너무 즐거워가지고 뭐 좀 더 불쾌했으면 좋겠대. 실제로 그 만화 캐릭터로도 사용한 적 그렇죠, 있으시죠? 그렇죠. 많이 네.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소소한 생활들이 내 만화 속에 그대로 담겨지는 거죠. 이런 뭐 소소한 생활에서 발견부터 해서 혹은 아주 철저한 어떤 고증이나 역사적인 사실들을 뭐 공부하신다거나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작품을 준비하다가 뭐 특별히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아주 힘들었던 에피소드 이런 것들 있을까요? 하다가 어떤 작품을 하다가 힘들고 그러는 것보다는 만화를 전반적으로 쭉 지금까지 뭐 한눈 팔지 않고 만화만 그려왔기 때문에 지칠 때가 굉장히 지칠 때가 있죠. 때는 한 번은 저기 깊은 저기 차 하루에 3번 다니는 동네로 가서 한 1년 산 적도 있었고 네. 한 번은 아침에 괜히 서글프더라고 그래갖고 저기 아침에 화실 나가면서 저쪽 고수부지 한쪽에 세워갖고 막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아침이었는데 무지무지 슬픈 거야. 네. 그래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운 적도 있어요. 혼자서.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는 굉장한 힘은 아직도 나를 기다리는 독자들이 있지 않나. 그걸로 다 이제 극복을. 결국은 타짜 준비하실 때는 지리산에 올라가서 직접 그 실존 인물을 좀 만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때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죠. 저기 그 6.25 끝나고서부터 이제 그때 이제 활동하던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이제 내과에서 민물고기 잡다가 폭약이 터져갖고 손가락 여기 짧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을 못 부리잖아. 그래서 은퇴한 사람은 한 사람은 한몫 잡고 은퇴한 사람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려고 갔어요. 이제 우리 화토라는 건 뭐 다른 얘기는 스토리를 짜서 맞출 수 있지만 그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죠. 네. 그거를 이제 들으러 갔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밤새 그 술도 같이 마시고 이제 화토 치는 것도 구경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잃었어요. 4사람이 서로 치는데 한 사람이 잃었어. 그 이제 그
타짜가 요걸 이제 표를 나눠줄 거 네.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넉 장짜리 표를 세 번을 잡더라고. 넉 장짜리 들으면 왜 이렇게 돈 받는 거 있잖아요. 니 좀 보충 좀 해라. 너무 많이 이랬다. 세 번을 하더라니까. 은퇴한 사람이. 그 은퇴 안 하는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무서움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세 사람 만나면 요거 오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다 뭐 저 목숨 걸고 할 일은 없어. 저희는 진짜 타짜라는 사람들이 있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진짜 무서움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있어요. 그 분위기가 좀 어두워요. 주로 밤에만 활동해서 그러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말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한 번 취재를 하고 저기 선수를 한번 만나고 물어봤더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뭐 그 바닥을 좀 알아야지 궁금하지 뭐 재밌는 저기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얘기가 안 되다. 그 중간에 이제 얘기 잘하는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네. 뭐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진 그 꾸준함 그리고 이렇게 준비까지 철저하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독자로부터 결국 사랑받는 작품을 탄생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그 화실 쪽 분들의 얘기를 살짝 저희가 들어봤더니 이렇게 옆집 할아버지 같으시고 이게 편안한 분으로 저희가 항상 뵙는데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이시고 화실에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공포의 어떤 선생님으로 통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결국 화실에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이 남들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네. 희죽희죽 웃으면서 경쟁할 수는 없지. 야구 선수들이 감독한테 야단 맞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이빨 보이지 말라 이거야. 뭐 실수를 해도 뭐 어쨌든 잘해도 희죽희죽 웃지 말라 이거야. 긴장하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이 만화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지만 작업하는 때 이외에는 그거 이제 여유를 갖고 네.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굉장히 애들이 긴장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간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셔서 전날 다 같이 회식을 늦게까지 했는데도 아침에 새벽에 딱 출근을 하신다면서 사실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대선배가 너무 일찍 오고 그 힘들거든요. 이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제일 좋은 시간이 아침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때니까 덜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작업을 시작하는데 5시에 작업을 시작한다면은 6, 7, 8, 9, 10, 11, 12 12시까지면 벌써 7시간 작업하는데 하루 일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12시에 점심 먹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뭐 영화도 보고 무슨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되죠. 한 번은 난 애들끼리 하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저녁에 이제 애들 수고했다고 이제 맥주 한잔 하고 자 들어가라 내일 보자 이러고 새벽에 헤어진 것 같아. 한 2시쯤. 네. 그 중에 하나가 한 명이 내일 선생님 내일 늦게 나오실 거다 분명히. 우리도 좀 여유 있게 나가자고 걔네들이 여유 있게 왔어요. 네네. 근데 내가 새벽부터 또 앉아 있으니까 그랬대. 인간도 아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본인 스스로 할 약속이잖아요. 내일 연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든 그거 거죠. 안 돼요. 오늘 대충 보내면 내일이 2배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란 게 왠지 만화가 뭐 혹은 글 쓰시는 분들 이러면 굉장히 자유롭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자유로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요. 자유롭다 보면은 그만큼 흐트러진 시간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이 매일 연재하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지. 매일 연재하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역시 40년 동안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는 그 꾸준함과 그리고 철저한 철칙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네요. 네. 네, 술꾼들이 나하고 술 먹다가 자 가자. 저놈은 이제 좀 시작하려면 간다 이거를. 어?
화백이 12시 안 넘기시기로 유명하시죠? 12시 안 나옵니다. 네, 예. 절대로. 예. 그리고 2차 안 가고. 예. 앉은 자리에서 5시간을 먹어도 좋으니까 1차로 끝내자. 2차 가면 뭐 어떻게 되냐. 소주 먹다가 맥주 먹다가 또 양주 먹고 또 뭐 어쩌 와인 잘못하면 와인 먹고 다음날 머리 깨져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는 항상 그 분위기 깨는 그런 사람. 아, 네, 이렇게 철저한 자기 관리로 40년 동안 이제 꾸준히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화백님 밑에서 결국은 훌륭한 문화생들이 커서 또 작가로 데뷔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끼 굉장히 유명한 이끼라는 작품을 쓴 우리 윤태호 작가가 문화생. 미생도 썼죠. 그렇죠. 예. 뿌듯하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아, 좋아요. 저기 그동안 그 종이에서 저기 인터넷 쪽으로 만화가 옮기면서 그걸 저기 적응하지 못해서 주저앉은 문화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종이 때는 조금 하다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윤태호가 요즘 이제 날리고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죠. 그거 무엇보다 뿌듯한 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2달에 한 번씩 문화생 출신들, 우리 화실 출신들 만나서 이제 저녁 먹어요. 네. 그전에는 내가 술값 다 냈다고. 한 번은 2차 간다고 술값 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은 자기네들끼리 걷어서 내고 또 윤태호가 주로 내고 뿌듯하죠. 다 키웠다 이런 생각 가끔 예, 드시겠네요. 그래. 예.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나는 한 5등 정도 하는 인생이 좋다. 1등보다 한 20명 가운데 5등 정도 하면 부담도 없고 잘릴 염려도 없고 뭐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그런 생각으로 사시는 건가요? 한참 오래된 얘기인데 보통 잡지에 연재를 하는 사람이 20명에서 25명 돼요. 근데 그 중에서 5등 안에 들면은 일단 잘릴 염려가 없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만화를 그린다고. 그게 좋아서 이제 5등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하여튼 어떤 분야에서든지 5등 아니면 괜찮죠. 잡지 하나에서도 5등 아니면 괜찮고. 괜찮죠. 네. 그래서 난 우리 아이들한테 저기 딸 아들한테 걔네들 무슨 뭐 2등 3등 하고 있는데 너 조금만 더 하면 1등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는 난 절대 안 해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 네. 그 5등 정도만 해야 되는 게 거기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그 정도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또 뒤따라 온다는 그런 얘기겠죠. 사실 5등이라고 그러지만 맨날 1등을 쳐다보고 있는 5등이지.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 얘기들을 쭉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내온 세월이 벌써 40년입니다. 다시 한번 좀 새삼스러운데 100여 편이 넘는 작품들을 지금 써오시고 얼마나 치열하게 사시는지 주변 분들은 또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작업실을 그 방문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 다 하는 말들이 작업실에 가서 그 아까 메모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백님이 막 군데군데 붙여놓은 메모들을 보면서 참 감동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화백님의 메모를 잠깐 몇 개 말씀드리면 망치고 실수하고 깨질 때 한 걸음 발전한다 이런 글을 그게 최근에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문화생들을 위한 이 마루 쪽에다 붙여놓은 건 전부 문화생들이지. 그리고 뭐 저기 즐겨 일하는 놈한테는 머리 좋은 놈도 못 당한다. 뭐 네. 이런 것도 다 그거 있죠. 붙여주시고 이 파격적인 발상,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 무모함도 필요하다. 자, 덤비자 싸우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아주 전투적인 메모도 있다고 그래요. 약간 이제 루즈 했을 때에 나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그건 내가 필요해서 적어놨던 거. 글쎄 뭐 재능이 있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 결국은 더 성공을 할까요? 아니면 노력하는 사람이 더 성공을 할까요? 이렇게 문화생들도 많이 보고 또 뭐 동료 만화가 분들도 많이 보실 거고 꼭 만화계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방면의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예. 어떠세요 보면? 재주가 있는 사람이 노력하면 성공하죠. 빨리 성공하죠. 네네. 재주가 그래도 재주가 없다 그래도 분명히 저희 따져 보면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분야를 빨리 찾으면은 그 사람은 빨리 이제 튀어나오는 거고. 근데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노력을 안 하면 그거는 뭐 좋은 음식을 차려놨는데 숟가락을 안 대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재주가 있는 중에 노력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셨고 그런데 또 분명히 좌절하거나 뭐 실패를 맛봤거나 힘들었던 적이 있으시죠?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독자들의 반응이 별로 없었을 때가 제일 힘들죠. 그럴 때는 이제 그걸 빨리 털어버리고 다음 걸 준비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야지 앞에 걸 이제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참 이제 머리가 편리하게 돼 있는 게 이 뇌세포가 좀 점점점 부족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가 관건이에요. 네. 앞에 거 계속 담으면은 이 용량 오바라. 그러니까 다음 거 할 때는 앞에 걸 싹 쓸어내야 돼요. 이상하게 그 능력은 굉장히 그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그걸 연재하더라도 이 앞에 뭐 무슨 장화편을 이제 연재한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면 그 다음에 꽁치편을 하면 그 앞에 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버티고 있죠. 그만큼 비워내는 게 많을수록 또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거니까요. 그럼요. 분명히. 네. 많은 이렇게 작품들을 해오면서 그래도 아직 좀 내가 부족하다,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 혹은 아 진짜 이런 류의 만화를 그려보고 싶은데 안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식객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제가 목표가 100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27권으로 끝나버린 거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식객 2를 이제 연재를 계속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네. 너무나 할 얘기가 많은 음식들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 화백님 작품에 여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 내지 여자 약해요. 평소에는 이런 여성들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관심도 많으시고 뭐 그 관심이 되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그런 심리나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인류의 반이 여자니까. 그런데 왜 유난히 화백님 만화에는 여자가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처음에는 분명히 여자를 집어넣어요. 근데 한참 그리다 보면은 네.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미미해질 때가 많아요. 이 여자를 그러니까 여자의 몫을 두지 않고 계속 한쪽으로 치우치는 스토리를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여자가 나오면 제일 힘드는 게 그놈의 다리는 그려도 안 이뻐. 정말 애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기 여자분들 여기 지나가면 난 다리만 쳐다봐. 근데 사실 전부 다리가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이쁜 다리 있고 뭐 좀 뚱뚱한 다리 있고 말라서 뭐 무릎뼈 튀어나온 다리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여자들 다리 나오면 대충 이제 섹시하게 그려야 되는 그게 참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나오면 종아리부터 나오는 긴 치마를 입히든지 아니면 그냥 바지를 입혀버린다. 혹시 마음 먹고 아예 그 여자 독자들을 위한 뭐 로맨스라든지 순정 쪽으로 그리실 생각은 전혀 그거 잘 없으세요? 못해. 내가 좀 메말라가지고 사람이 그거 잘 못해요. 아, 화영님께서 그리기 어려운 분야가 있다는 것도 참 좀 놀라운 사실인데.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올해 이 40주년인데 30주년 때 기념 평전이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만화가의 평전이 사실 처음 있는 시도였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걸 뭐 저기 본인이 뭐 평전 내자 그랬겠어요. 30년이면 50년에 비해서 또 너무 짧은 시간이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출판사나 그 저기 글을 쓰는 만화 평론하는 친구가 이제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앞으로도 뭐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현역으로 활동을 하실 생각, 뭐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지금 쭉. 네. 일단 뭐 70은 갈 것 같고요. 네. 징그럽다. 네. 70 이후에는 그때는 이제 결국은 체력이에요. 내가 보는
반딱반딱하는 머리 돌아가는 거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 체력인데 체력이 약하면 책상에서 자꾸 떠나려고 그러거든. 그 체력이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1차 목표로 70을 얘기하셨는데 그때까지를 예상하고 가장 대표작이 어떤 작품이 될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이제 대표작이 뭐 몇 개 있죠. 뭐 식객을 비롯해서 네. 뭐 꼬리라든지 뭐 옛날 거 만화가 여러 개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에너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갈수록 자꾸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그전처럼 뭐 힘 있는 만화는 그리지 않겠지만은 감성적으로 독자들한테 다가가야 된다는 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힘이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대로 뭐 두부 같은 그런 만화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물기 다 빠져서 질긴 그런 소고기 같은 맛도 나올 거고. 네. 그러니까 어느 나이가 지나서 못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그 나이에 맞춰서 결국 그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재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언맨 같은 막 그렇게 뭐 저기 그냥 박력 있고 그냥 스케일 큰 만화는 이제 못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더 세월의 연륜이 묻어나는 만화는 그럴 수 문혜성 있겠죠. 없고 뭐 요 근래 무슨 저기 영화를 하나 봤더니 글로리아라는 영화가 아주 재밌더라고. 칠레 영화인데 네. 그런 영화 같은 만화를 앞으로 그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만큼 연륜과 지혜와 현명함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만화가 또 탄생을 하겠죠. 저희는 계속 끊임없이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아서 저희가 신년 특집으로 모셨는데 보고 계실 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신년 메시지를 좀 만화 혹은 뭐 캐리커처 같은 것도 괜찮고요. 이런 걸로 좀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예. 네. 네, 마지막에 귀여운 하트까지 너무 깜찍하게 그려주셨는데 앞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맞자의 리을이 말처럼인가요? 네. 말처럼. 말처럼 힘찬 한 해 보내세요. 네, 오늘 허영만 화백님을 모시고 정말 즐겁고 아주 유쾌한 웃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우셨죠? 어떠셨어요? 네, 재밌어요. 네, 괜히 나왔다는 생각은 안 하시죠? 자, 2014년 우리 이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힘이 되는 행복한 메시지. 요즘 많이들 힘들다고 하시니까요. 좀 행복 바이러스를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가 말해 아닙니까? 저는 말을 생각하면은 그 엉덩이를 생각하거든요. 뒷발의 엉덩이. 그 엉덩이에 뭉친 그 근육의 힘들이 한번 힘을 쓸 때마다 말들이 팍팍 앞으로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또 좋은 작품 저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만화계의 든든한 뿌리이자 여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허영만 화백. 이 만화를 사랑하는 독자들뿐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이들에게 정말 그 이름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자 또 문화가 되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만화가 허영만 화백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